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창업 관련 기사가 하나 있네요. 한번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한국경제 기사고요. 6년 버틴 방송인 정준하도 접었다. 사업을 접었다. 서울 덮친 줄폐업 공포. 지금 기사 요약을 보면은 20년 만이랍니다. 20년 만에 가장 폐업률이 높다고 하죠. 세부적인 기사 내용들 많은데요. 20년 만에 최대. 그리고 쭉 읽어보시면은 여기 핫플레이스가 많은 서울이 특히 비상이다. 핫플레이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일단 많이 오잖아요. 오고 객단가가 조금 세더라도 같은 제품이라도 조금 비싸더라도 이거는 좀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이유로 우리가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업률이 높은 이유가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창업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식의 의문과 해답을 반드시 찾고 진행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흥미로운 내용이 또 하나 있는데요. 꼬치집 월세가 2,200만 원인데 2년째 적자. 이 방송인 이분의 그 이야기네요. 2,200이면은 솔직한 얘기로 우리 주변 소상공인 사장님들 중에서 매출이 2,200 안 나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월세가 있는데 2,200이라니까 참 많은 분들이 왔을 법도 한데 왜 여기는 폐업으로 핫플레이스 그리고 또 20년 만에 폐업률은 최고점을 찍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특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은 이 기사를 한번 유심히 보고 몇 가지 좀 답을 통찰력을 거기서 잡아내고 창업하실 때 꼭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은 창업 준비하실 때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에는 반드시 출구 전략, 폐업 시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엑싯 전략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없게 되면은 사업 기간 내에 언제 폐업을 할지 모른다라는 이런 불안, 그리고 폐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이런 막연함, 그리고 비용적인 부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두 가지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 폐업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한 사장님의 이야기인데, 제가 이분을 처음에 만나서 이제 사업장에 들어가니까 그 업종을 좀 말씀을 드려야죠. 업종이 커피 매장하고 중년 여성 의류를 두 가지를 콜라보를 해서 판매를 하고 계세요. 같은 매장이 클 것 같잖아요. 동네 상권의 10평, 월세 엄청 쌉니다. 1인 매장, 고정비 없어요. 본인 인건비 외에는 없다는 거죠. 월세는 당연히 나가고. 자, 이분의 판매 방식이 좀 흥미로운 게 의류 쪽 일을 오래 하셨더라고요. 젊어서부터. 그리고 화장품, 의류 쪽 여성 심리에 관련된 것들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물론 본인도 여성이시고요. 이분이 이제 옷을 갖다 놓은 것을 구색을 보니까 이런 10,000원, 20,000원 하는 이런 티셔츠, 얇은 바지 이런 게 아니고 꽤 값이 나가는 관여도가 높은 중년 여성들이 고민을 좀 하다가 구매할 만한 그런 식의 의류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의류를 사입을 오신 게 아니라 위탁으로 갖고 오셨어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죠? 백화점이 보통 위탁 많이 하잖아요. 판매 수수료만을 쉐어하고 재고에 부담이 없습니다. 본사에서 다 물건을 가져가요. 나중에는. 자, 폐업 시에도 전혀 부담이 없죠. 그러면서 이분이 커피를 파는 이유가 저는 이분 참 스마트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비싼 옷이다 보니까 반대로 매일같이 안 팔릴 수 있잖아요. 판매 빈번도가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그 간격이 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사이사이 간격을 메꿔주는 게 뭐냐? 커피 판매라는 것이죠. 오늘 옷을 내가 한 벌도 못 팔았다도 괜찮아. 난 커피를 팔았으니까. 커피만 드시러 오시는 분들 테이블이 따로 있어요. 그분들은 커피만 마시고 나가는 거고, 의류는 그때는 인테리어에 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콜라보, 굳이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의 피봇의 효과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고정비를 최소화하고 매출을 이쪽 아니면 이쪽 아니면 서로 상호 보완을 해가면서 그렇게 의존을 해가면서 사업을 메꿔 가시더라고요. 굉장히 스마트하셨어요.
이런 분의 사례를 보게 됐을 때는 어때요? 그 매출도 상당합니다. 예, 매출도 상당히 나오고, 물론 이제 매출이 다 내 것은 아니잖아요. 예, 수수료고, 뭐, 기본적인, 뭐 재료비 같은 것도 들어가겠죠. 커피에. 예. 하지만 그 외형 매출 자체는 참 생각보다는 높았어요. 근데 그 희망적인 건 어때요? 지출이랄 게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 중년 여성 연배에서 1인 매장으로 누릴 수 없는 순수익을 내는 것은 맞습니다. 네. 자, 이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폐업을 했더라도 나는 뭐 가방 하나 들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반대로 이 남성분, 30대 남성분의 사례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외식업인데 배달업을 하고 계셨어요. 배달업 하고 계셨는데 월 매출이 1억입니다. 1억. 객단가가 좀 셌어요. 네. 월 매출 1억인데 혼자 하다가 바빠서 이제 가족이 와서 이제 2인 1조로 하다가 이제 배달하는 직원도 쓰고, 처음에는 이제 저희 깃발을 꽂았죠. 어플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직원도 쓰고 해서 자꾸 규모가 커지더래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이제 그때 수직 상승을 합니다. 월 1억을 찍더라고요. 이 사장님 지금 뭐 하시냐고 취업하셨어요. 이상하잖아요. 월세를 많이 내는, 월세도 많이는 안 냈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월세보다는 이제 인건비 쪽 좀 그 치중이 높았고, 부담이 높았고, 그 동네 상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배달 상권만 움직였거든요. 그럼 좋잖아요. 뭐, 번만큼 또 뭐 인건비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조금 갖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또 어떤 좀 미스를 하셨냐면, 들어온 돈 자체를 다 금전 출납을 한 거예요. 내가 막 쓰고, 이제 지출을 하고 이런 데 다 써버리신 거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조차도 내 거라고 일시적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보통은 어떻게 하시죠? 하셔야 되죠. 10%에 대한 금액은 따로 별도의 통장이나 별도의 공간에다 모아 놓으셔야죠. 왜? 나중에 내 돈이 아니잖아요. 부가세 납부하셔야 되니까. 그거를 안 하고 했더니 나중에는 이제 그걸 미루다가 세금 폭탄이 돼가지고 감당을 못 하시더라고요. 엔데믹이 되고 나니까 매출이 떨어지잖아요. 매출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직원들도 막 내보내고, 거기서도 막 이제 금전적인 그 구멍이 좀 났고, 폐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밀어놓은 세금을 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어마무지하게 커지더라고요. 거기서 꽤나 많은 문제가 생기셨었어요. 금전적인 문제가. 그래서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취업을 하셨는데 그 가족분께서 참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좀 우픈 얘기죠. 우리가 그 애국은 했다. 애국자로서 역할은 했는데 사업을 통한 우리의 목적은 좀 이렇게 끝나버리는구나. 뭐 이런 비슷한 말씀을 했다고 하시네요. 참 우픈 얘기죠. 자, 이 두 가지 사례 보시게 되면 여러분 그 창업을 하실 때 뭘 주의하셔야 될지 아시겠죠? 예.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월세에 걸맞게 객단가가 나와주는지,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상권이 A급이 아니라 BC로 일단 밀리더라도, 그 매장에서 어떻게든 자력갱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 부동산 말씀만 믿으시면 안 돼요. 그분들이야 뭐 좋은 말씀만 하시겠죠. 네. 제가 오늘 두 사례 말고도 너무나도 이 월세 때문에 정말 큰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인건비가 올라서 장사하기 어려졌다. 그 말씀 맞아요. 맞는데 그것만큼이 또 문제가 뭐냐면은 최저시급이 5,000원, 2,000원, 1,000원이 되더라도 이 월세가 지금처럼 정말 발목을 잡고 막 1,000만 원이 넘어가는 막 이런 식의 것들이 그냥 일상화 돼 버린다면은 글쎄요. 매출을 얼마나 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고정비는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핫플레이스에 따른 특수한 상황이니까 이 경우는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정말 봤을 때 이거는 감각적으로도 왜 들어왔을까라는 분들이 많았고, 실제로 그 얘기를 나눠보면은 월세 내고 나서 내 인건비도 못 갖고 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한 5분 정도의 영상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10분이 넘어가 버리네요. 제가 다른 영상 최대한 좀 짧게 해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그 정보들을 현장에서 느낀 이야기들 계속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